병원 14군데가 달려와서 좀 까칠했어요. 그걸 신경을 보고 내가 석담을 교장이 있는데 나 석담을 살려줘요. 내가 병원 다녀봤지만 선생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알았으니까 선생님을 살려줘요. 근데 너무 까칠했는데 안 한다고. 그 자리에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아주 뭐 이제 이 사람이 보면요 내용이 보면 내 자식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몇명 손님을 보게 하려고 마음을 놓고 자식들이 유서가졌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다더니 뭘 치료했는 게 멀쩡하나까지 얘기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교사 지금 교사님들이 어땠어요? 그래갖고 그들만 되면 소화가 이 사람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왔고 시도자가 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료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자님은 이미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을 만나서 형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20년 앓던 인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못 가가지고 못했는데 이 수술이 떨어지고 이거를 딱딱해지나 두개하고 이거 안 벌어지고 한국도 아프고 저희도 조금만 말하고도 안 좋고 숨이 쉬어. 정말로 식구가 가야지. 그 다음에 다리를 잘라주고 이장약을 잘못 탔다. 그래서 훈련식 때도 치료받은 성함도 모르고 산의 굉장히 어떻게 시간으로 20년째 안 오고 까지는 알게 되는 시간이다. 아무래도 이전단에 이전을 거쳐서 아직도 기간입니다. 완전히 오늘 간접의 사를 누가 믿겠나요? 이 마법이다. 이 사람은 이제 공부가 떨리고요. 이게 공부 막고 사람 나쁘잖아요. 이 사람도 보면 국가적 국민하고 음식으로 넘어왔고 머리를 심하게 흔들고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힘이 날 해야 되거든요. 여기 싶을 때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중이 보니까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날 인물이 심하게 아프고 극심한 고통이 하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눈도 아프고 기운이 있어서 하나 국가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사도 피곤하고 이런 약속이 날씨가 틀리면 심한 이상 나가고 내가 속이 들고 네가 안 들고 공원 바깥 하나치가 병원에 가도 한인이 어떤 힘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 고통들은 보통 자기가 목표가 모수고 찔러고 싶다네요. 모수고 얼마나 심하면 그가 이제 한인이 가면 침이 나갔다 했는데 그 한인 분들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야 이거는 치아 무슨이야 이렇게 봐 인지가 나가 이런 거야. 그래 왔는데 사실은 어머니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했는데 치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손가락에 10달 정도 오랫동안 겪은 고통과 머리 고통과 벗어난다. 머리 체질에 걸친 고통스러운 머리를 내가 하나를 벗어날 것 같아요. 그걸 듣고 계속할 수가 있다. 사람도 신명을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는가 하니까 내가 정말 1시간, 2시간 전 내가 그 사람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삐뚤어진다고 얼굴을 전면이 쑤시고 후가 한성하고 헛수시하고 머리 삐뚤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쓰는 이유는 나 같은 식으로 전공적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어요. 다행이다. 이 사람은 학생이죠. 깜깜한 소리 나고 머리 하나 아프고 배가 하나도 아프고 사진을 찍으면 얼굴 똑같하게 되고 아무리 오래 자고 병원한 기분이 없고 사람들이 많아. 자꾸 눈물이 나오고 집중도 안 되고 감기에 너무 잘 걸리고 가방만 내면 헛걸이 없지 않고 느낌을 뿌리고 그게 심하게 뿌리고 그래서 서울시대에서 검사를 닦기로 했다. 서울시대에서는 특히 합격이 결과는 맞네요. 나중에 수학을 따지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나빠. 그래서 얼굴에서는 한쪽 눈이 거의 전부 기울어져 있었는데 자세 문제가 있고 장치를 입안에 촬영하는 내전당 하나씩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교정을 받고 난시가 어땠다 이거예요. 통도 없어지고 감기가 한번 들지 않아. 이제 가방을 내서 손이 분리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마산에서 멀리 다녔는데 머리가 조금 아픈데 나아봤더니 목이 계속 아프고 멀미는 나고 치료 상태를 못 보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뚫리는 거예요. 그 멀미는 상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속구멍처럼 붓고 목은 좀 이렇게 부르고 만성기가 있고 배가 좀 지금 부르고 자주 차고 자주 어지럽고 숨차고 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의사분이 제 강의대는 한의사분이 수행했어요. 6개월쯤 됐는데 정당이 더 좋아지고 공부나 책을 많이 또 좋고 분리증에 얼굴이 없어지고 공부만 해주고 지금은 교내 책에 6개월 달리게 돼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심한 컴퓨터 마다리지 교수 비밀이 있고 서로 숨을 지고 공부를 일으켜 연구하고 하면서 사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술비를 있고 가짜비를 있고 심한 신체적 기능자가 있고 불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게 되겠고 근데 이 사람도 한의사가 이제 소개를 해서 오게 되는데 한쪽 눈이 또 올라가지고 근육이 맞지 않고 계속 속상하죠. 근데 잔치 풀으면서 제 정상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얼굴도 사라지고 오후에 또 제가 오면 이제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볼까요? 그래서 뇌로 수시로 전달을 주고 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테레비 있을 때는요 30분의 한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해하다는 게 30초마다 삼키게 함으로써 이 원근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야. 피자는 잘있냐, 간은 잘있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된 걸 점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 때도 출근은 안 되니까 잘 때는 1분에 한 번씩 해요. 1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몸은 저렇게 이 씹는 시스템과 뒤에 가면 독일 사람이 연구해놓은 게 사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 가디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시야가 안 부딪히면 뇌에 어떤 심한 영향이 오더라. 이런 칩도 쓰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합이 안 맞는다는 거는 뭔가 근육에 문제가 없고 이거 교합 안 맞는 거를 제거하면 정상적인 근육이 다시 밸런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합이 잘 안 맞으면 일단 삼키는 데 문제가 없고요.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면 이 삼키는 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교합력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가 움직이고 이가 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치주가 나빠지고 잇몸이 나빠지고 저작근이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 저작근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전체 머리나 목이나 이 허리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발표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이렇게 되냐 하면 안 좋은 자극이나 이제 뭐 자랑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치아가 이렇게 털어져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자세가 나쁘게 그럴 수 있고 뭐 걷는 방법 그 다음에
신발 이 높이도 그럴 수 있고, 약도 그럴 수 있고, 영양도 그럴 수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제 그래서 최신 이게 기계가 나왔는데 유국산이 개발하는데 이게 엄청 비쌉니다. 맘먹고 좀 샀는데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좌우가 정확히 맞는 거를 컴퓨터가 알려줘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는 이제 치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빨을 끼면 잘 맞아요? 하네요? 그럼 됐네. 그럼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편하면 낮은 거예요.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낮은 쪽으로 편하게 씹어 먹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또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신 이제 나온 장비라 이렇게 입안에 찍으면 이쪽이 높은 거예요. 이 막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잘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경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빨을 해놓고. 그래야 정확하죠. 자, 이제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아냐? 한번 해보고 싶죠? 한번 해보세요. 자, 액기 손가락을 기안에 놓고, 기안에 놓고, 열었다 닫았다 한 3번 해보세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정상이고요. 뭔가 와서 툭 쳐. 그럼 이상 있는 겁니다. 그쪽이. 그리고 제 하는 종이 들었죠. 여기에서 성문지에 동그라미 쳐서 10개 나오면 거의 가망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자세하고 TMD가 나쁘다. 그래도 이게 한 달씩 드린 겁니다.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양쪽 손가락을 귀 앞에 놓고 이걸 크게 열고 돌릴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블룸버가 나오잖아요. 귀 앞에. 그렇게 열고 나갈 때 아픈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크게 열고 닫을 때 똑바로 열리냐 닫히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2, 3, 4 이거를 넣어서 자유롭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분은 교과서도 없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정확해요. 5% 정확해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잼을 연속으로 3번 못 삼킨다면 공침을 입으로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요 5번째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여러분 중에서 턱관절이나 이상 있는 거 같아야 뭐 이런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나오네요.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 정상 같아요? 없어요? 한 분만 나오세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자, 이렇게 서서 서서 이 뒤로 가서 두 팔을요 이렇게 했잖아요. 두 팔 했는데 그냥 이거를 순환이 이렇게 힘주세요. 힘주세요. 네, 이건 이상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네, 이상 있어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네, 이걸 버텨내야 돼요. 정상이 다 버텨내요. 버텨낸다. 그러니까 좀 수리를 받아야 돼. 아마 이제 더 어느 정도냐는 더 해봐야 알지만. 못 버티는데. 자, 이제 카이로프락틱이 뭐냐? 이 고치는 시스템이다. 병을 고치는 시스템인데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수술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꼬리 점막을 고치는데 주로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을 고치죠. 그리고 질병 예방에 이슈가 있고요. 두개골 척추 골반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업연합이 대학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4년간 해요. 4,500시간 하고요. 미국에만 17개의 스쿨이 있어요. 일단 고등학교 나온 사람 못 들어갑니다.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만 들어가요. 의사 수는 5만 명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란만 빼고는 거의 의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입국망이 복잡해서 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뼈가 틀어지냐 하면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상태나 잘못된 식이요법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랑 골격에 대한 컨버닝 오르는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이 연결고리가 있죠. 두 개의 골과 골반을 연결하죠. 그래서 이게 척추 위치가 변하면 거기 있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메디컬 하는 거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듣고 검사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겠죠. 이제 그 크라니얼 테라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이 잘 때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사람 몸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이 숨을 들이쉬면 늘어나고요. 내쉬면 줄어들어요. 그게 우리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움직이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좀 빠른데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런데 이제 저 움직이 방해가 어떻게 되느냐면 앞니, 어금니 두 개 묶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묶어놓으면 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계산도 잘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치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크라니얼 테라피라는 건 두개골뼈에 22개 또는 28개, 귀까지 합하면 28개입니다.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여기에 있는 그 프루이드의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범위가 꽤 넓어요. 헤어, 두통이나 뭐 백페인, TMJ, 크로닉 파티그, 만성피로, 눈문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의심이 많잖아요. 안 믿어. 야, 조작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냐 정말 해보자 그럼. 개를 이제 해본 거예요. 같은 포유동물이니까. 개를 샀어요. 이게 1000만 원 넘어요. 이걸 벌린 다음에 갈아내 왔어요. 오른쪽. 어떻게 되나? 사람을 이렇게 갈았다가 그건 깜빡깜이죠. 그럴 때는 오른쪽 치아를 갈아냈는데 눈높이가 달라졌어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냥 오른쪽 갈았는데 눈으로 했는데 왼쪽 눈이 자꾸 충혈돼. 충혈됐죠? 그 왼쪽 눈이 이상하고 호주에 힘들도 빠지고 윤기가 없어졌어요. 그 왼쪽 다리가 이상해졌어요. 꼬부러지죠? 뭐 오른쪽 이빨을 갈아냈는데 왼쪽 다리가 자꾸 휘어져요, 이게. 그래서 아마 내가 반대편 집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손님 많이 오시는 대화들이 아무도 안 믿냐? 이 앞에 나와봐라. 내가 간단한 기계로 5초, 다 5초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기계로 징 해갖고 오른쪽에 갈아보겠다. 너 앞으로 한 달 후에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지 않냐? 한인시켜주겠다 그러는데 희망자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빨 가는데 반대쪽 하는데 걔가 이제 몸을 잘 감지를 못해요. 예, 결론은 포유동물인 개나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책상이 네 다리가 있어야 편하잖아요. 한 다리가 이그러지면 책상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독일 사람이 이미 이렇게 보니까 송곳니는 간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폐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불체도 연결돼 있고 여기 심장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 대장하고 연결돼 있고 이렇게 이런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메디컬 의사입니다. 치과가 아니라. 이거 코골이는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고요. 베개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이 베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을 기다려보세요.
8시간 기다리면 너무 길어요. 지루해. 근데 이 베개를 갖다가 잘 사용하면 또 건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베개가? 너무 높으면 그 여파가 저 흉추, 요추 다 와요. 그래서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턱의 위치가 너무 뒤로 가갖고 기도가 좁아가지고 보호흡이 돼요. 턱에도 무리 가고 옆으로 또 자면 안 되겠죠. 목이 경사가 있는데 이렇게 자잖아요. 똑바로 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로베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목이 풀어지면 허리 다섯 번째가 풀어지더라. 두 번째 목이 풀어지면 네 번째 목이 풀어지더라. 세 번째 풀어지면 세 번째가 풀어지더라. 이게 저보다 훌륭한 예분들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될 수 있어요. 허리 문제가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 문제가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 부적절한 자세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자목이. 그래서 이런 걸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목이 쉽게 돼요. 요새 맨날 스마트폰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그만 됩니다. 컴퓨터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분이처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런 목을 고치는 걸 베개를 베면 그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특히 뒤에서 들어온 교통사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못 쓰겠죠. 이게 너무 소프트하고 이게 흔히 홈쇼핑 파는 건데 이것도 옆으로 놓으면 기울도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요. 이것도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저희가 추천하는 게 좀 이건데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정상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시간을 자면 8시간 만에 치료 확보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는 거죠. 이게 자주 보통 베개는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옆으로 놓으면 또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된 목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1년 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편해지고 여기도 편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필요하냐? 자기가 컴퓨터를 보는 사람, 맨날 책을 보는 사람, 맨날 운전하는 사람, 같은 자세를 반복하죠. 치과에서 특히 학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뒷목 보는 사람, 목 디스크 환자, 두통 있는 사람, 항상 피곤한 사람, 자세 안 좋은 사람, 뭐 교통사고 있는 사람, 다 필요하죠. 피톤치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식물이 특히 편백나무 있고 소나무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편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잣나무 나오고 소나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살균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먹으러 가면 그 나무떼기 주는 게 편백나무거든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한 5분만 있으면 생선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 이유는 살균력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 탈취 효과가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걸 한번 닦고 나면 담배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 진정작용이 있다. 알레르기 있다. 피부질환 있다. 면역기능 장애가 있다. 요새 여자분들 쓰고 싶으면 이걸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자꾸 춥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응용 부위가 많은데 실내음미 정화, 고환의 살균, 욕창치료제 뭐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상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만든 건데 이렇게 인문출혈, 인문질환, 기능성 치약이죠. 그러니까 다음 미팅 때 제가 1인당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많이 있어요. 이거 피톤치드는 이미 벌써 이렇게 하는 논문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이게 자연 친화적이고 전혀 인체 해가 없기 때문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세미나는 TMJ 하는 거고요, CRA 치료하는 거고, 카이로프라틱 하는 거하고, 크라니얼 하고, 영양학, 그 다음에 정신문제 고치는 ADT, 그 다음에 기저귀 파악 테라피 이렇게 세미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컴퓨터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 만든 사이트입니다. 컴퓨터를 직접. 그래서 나중에 요거 사진 찍었다가 한가하실 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보면 이 특히 일반인들이 보기 편한 거는 여기 보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동영상이 그냥 무료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시간 이게 한 3시간짜리인데 그냥 좀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여러분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빨리 했는데요. 다 치우죠. 엄청 덥네요. 이렇게 하면.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부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턱관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정을 하면 4번 치아라는 걸 많이 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한국인의 정상은 튀어나온 게 6에서 7mm입니다. 그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젓가락 일자로 해서 뽁뽁poč에 대서 아래 있는 술이 잠깐 말까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아래 입술이 찌그러지면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걸 빼야 되는데 그럼 애초에 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걸 빼면 지금 미국의 아트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모두 빼지 말라 해요. 하느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걸 왜 빼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빼갖고 평생 허리 아프고 꼬마대 다 아프고요. 실제 저도요 처음에 들어가갖고 1년 됐을 때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와서 교정해달라고 행동을 했어요. 그때도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허리가 잘못되고 수술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과의사가 돼갖고 저와 같이 턱관절 구강내과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와갖고 삼촌 너무하지 않았어? 나 사람들 때문에 수술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턱이 좋은 사람 빼도 괜찮은데 턱이 안 좋은 사람을 빼고 해요. 문제가 대한민국의 99.9%는 턱사진 찍게 하고 바로 이빨 빼고 교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면 치료하고 턱이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애초에 치아 교정할 때 4번 치아를 안 빼는 건 상관없지만 4번 치아 빼는 거는 크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턱관절 문제가 없는 경우만 꼭 빼야 된다. 교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치료 받아야죠. 심각하게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정환자 보니까 다 공중막 인상인데 정말 심각해요. 어떤 날은 이러고 있고요. 누구로 있냐 그랬더니 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이러고 있고 그래요. 교정을 했는데 그래갖고 여기 막 교정 단추 붙여놓고 다 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변화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수면 시에 침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는 거예요. 수면 시에 침을 많이 흘리면은요 입안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입안에 타액이 있어서 우리가 살균이 되는 겁니다. 입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살리바리 그란드에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걸 자꾸 막아줘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굉장한 살균제입니다. 그 살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 침을 흘리는 경우도 침이 입이 벌어지는
터지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부호흡이 돼서 그 부호흡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질문. 네, 턱 관절을 만드는 좀 마우스피스로 뭐 교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시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뭐 그냥 일회용도 많고요. 한의사로 개발해서 그냥 끼웠다 뺐다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요. 턱관절 장치가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서 지금 치과가 25,000개 되는데 제대로 턱관절 하는 데가 5군데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이 정확한 높이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카락이 열동간 된까지 맞춰야 된다.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한의원에서 개발해 놓은 거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어요. 물 들어간 거. 그거를 쓰시면 이제 일시적으로 좋아하시는 듯하다 더 나빠져요. 왜냐? 이렇게 물 때마다 좌우가 물량이 달라져서 힐링됐다가 손상됐다가 힐링됐다가 손상했다가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끼는 그 장치는 뭐 3만 원, 5만 원 받고 하는데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더 나빠져요 나중에 정도면. 우선은 개선되는 듯해요.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 이거를 다친 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교정장치처럼 걸어서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제 치료하는 방식은 일단 사람 몸이 기울었어요. 꼬리 기울었어요. 머리뼈도 마찬가지고 정상을 일단 만들어 놓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둥이 똑바른 상태에서 이제 턱안정 장치를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불편하던 게 한두 번 받으면 눈녹토에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걸 항상 끼고 자요? 그거를 하루에 이거 많이 끼면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잘 때만 껴요. 8시간. 정상인 사람. 근데 경합 상태가 다른 사람은 좀 줄여서 끼고요. 그래서 장치도 치료받고 물리치료도 좀 하고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해주고 자세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4번 치아가 여기서 세려서 대문이 여기서 1, 2, 3, 4 네 번째 치아. 작은 어금니예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그게 4번 치아. 교정할 때 거의 거기다 물치랑 예, 거의 다 뽑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99.9%는 사진도 안 찍고 못 뺀다. 용감하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빼라라면 소리 불기 떨려죠. 야, 그러니까 이거 한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 치아를 빼고 교정이 끝난 상태에서 교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턱관절 장애가 이미 뺐는데 왔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장치만 껴도 멀쩡한 사람도 있고요. 그 뺏는 자리를 다시 이빨 한 개를 뺐지만 그 반 개 정도는 다시 벌려야 개선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따라 달라요.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많이 빼야 될 거고 조금 들어갔으면 그냥 장치만 껴도 괜찮아요. 배예요? 그것도 제가 개발 안 돼요. 연락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tmjmall.com 들어가면 카드 결제 다리를 나와요. tmj 뭐를 안 되나 tmj 다음에요. mall.com 하면 돼요. 몰. 이렇게 주변에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치아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 이유는 뭐 어떤? 아니요, 치아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돌리는 거죠. 좌우로 돌리기도 하고, 뭐, 아래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3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틀어진 치아. 예. 삐딱한 걸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천히 들어가죠. 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예, 제 이론은, 제 사견은 사랑니를 같이 하면 된다. 그 이유는 사랑니가 올바르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사랑니까지 이빨 닦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치솔이 커서 사랑니가 닦으려면 애기 치솔 써야 돼요. 조그만 거. 이 살이 부딪혀서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니는 가격으로 보면 1원이고 그 앞에 치아는 가격으로 보면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평균 쓰는 걸 볼 때.
이 1원짜리가 1000만 원을 망가뜨리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사랑니는 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다. 위에 있는데 안은 없다. 이러면 우리가 밥을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털어서 먹기 때문에 교합 장애가 돼서 턱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 지로는 빼야 된다고 봐요. 아무 지장 없는데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거든요. 그 있는 쪽을 뽑아야 돼요. 예, 무조건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합 장애가 돼요. 한쪽이 가지고 없으면. 그러면 던니도 뽑나요? 예? 던니. 풀리가 뭐예요? 아, 던니요? 던니는 펴야죠. 교정을 해서. 그러니까 던니 되게 송곳니가 이렇게 이 산으로 위로 이렇게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송곳니를 만약에 빼면은 좀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송곳니가 축구로 가는 골키퍼예요. 턱이 더 앞으로 나오고도 방지해주고 좌우로 가는 방지해주는 골키퍼인데 그 송곳니를 이렇게 위로 나왔다가 그거 빼고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기치 못한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 디스크가 오고 이랬다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 아마 이런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월 토론에 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연 적용하기 바랍니다. 지금 늦게 제 이사장님 전지대라고 보셨는데요. 잠깐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여러분 식사하고 식사 전에 강의 인사 듣고 나서 뒤에서 한번 바쁘시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식사하면서 또 토론하고 합니다. 이사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해주신 조경국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국 박사님은요, 아까 이미 다 속이 뜻을 고르고 있지만, 공부를 다양한 방면으로 하셔서 박사학위가 많아요. 박사학위가 많은데도 지금 또 박사를 또 하고 계신 것도 있고, 특별한 분이고, 특별한 기술이 취준이 돼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세션이 더 있겠지만 같이들 많이 의견 나누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여기 반가운 분들 한 번 다 만나 뵙고 싶었고, 요사이 제가 이 시간이 조금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반은 부산에서 보내고 또 나머지 서울로 오고 왔다 갔다 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부산하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우리 이 서울의 이런 미팅에 많이 불충실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 부산 쪽에서 오면서 거리가 또 많이 막혀서 조금 시간보다 좀 늦었죠. 하여간 이렇게 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또 같은 이 동료들이고 같은 일을 해가는 동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서울에서 이제 본부대를 삼아서 일을 하다가 부산 가보니까 부산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한 이런 이 통합의학 또는 보완대체의학의 활동이 엄청 활발하다는 걸 또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또 커다란 행사가 거기도 있는데 이 통합의학에 저는 이제 이쪽으로 지금 왔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통합의학이 보완대체요법이 점점 확산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꼭 종이에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쫙 퍼져나가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활동하는 강도도 상당히 강하고 깊숙이 확산된다는 걸 느끼고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우리 지역에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서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확산되고 성장하고
많이 활용이 되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또 이 분야를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건대체요법 중에는 이 대강 360가지가 되는데 그 360가지가 점점 세분화되니까 점점 많아지고 또 이것저것을 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드니까 또 새로운 게 돼가지고 또 늘고 그래서 점점 이 수가 늘어나요. 보건대체요법을 열거하자 그러면 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 이유가 자꾸 세분화되고 비슷한 게 여기 독립을 하고 또는 몇 가지가 합쳐서 새로운 게 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수백 가지 되는 거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내가 어디 속하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냐? 이 많은 것들 중에 누구가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많은 보안 대책법 중에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해야 되고 마취를 해야 되고 위험성을 물수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도 보안 대책요법의 시술을 아예 이렇게 뭐 마취실도 만들어 놓고 그 전문가들이 같이 수술처럼 하는 그런 보안 대책법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 방법 중에는 면허가 있는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면허가 있는 치료사들이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자꾸 그쪽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게 있는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무슨 언어치료, 심리치료 하는 그런 이미 면허가 있는 치료사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침투되고 확산되는 그런 게 안전하다고 하고 점점 종합병원에서 도입이 되고 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레이먼스 엑스포트죠.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전문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면허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들이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밑에 그룹이 그거는 그냥 포크 메디슨, 그러니까 민간 요법으로 과학적으로 다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됐어도 그걸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위험 부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각자가 내가 할 게 뭐고 내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아는 게 앞으로 이렇게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분야죠. 그래서 이 중에는 이렇게 이 보안 대책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뭘 하나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캐테고리 중에 하나를 이건 내 거다, 내 분야다 하는 걸 만들어서 파고들어야 할 일이 생기고 점점 확대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어느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 목표가 뚜렷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요 차가 아무리 삐뚤어도 그리 가요. 그래서 목표만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이리저리 삐뚤어가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리로 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각자가 똑바른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을 연구해 간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뵙기 바라고 특히 우리 이 포럼을 한 식구가 되어서 계속 액티브하게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한 식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